예, 저희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협상,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첫 협상이 좀 시작이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에서도 뭐 실무자들이 대거 들어갔고요. 중국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몸이 달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류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총리까지 회의에 회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뭐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결국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좋지 않죠. 그것도 좀 같이 결부지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삼성전자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4분기 실적 부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글로벌 IT 기업, 이를테면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려고 하다가 사는 거를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구매를 지연시켰다, 뭐 연기했다, 뭐 이런 게 이유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 AI,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하드웨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서버를 증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버를 증설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 하드웨어의 조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드웨어 구입은 조금 멈추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4월에 새로운 칩셋이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데 네. 그때 되면 이제 신형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때로 구매를 좀 미뤄서 단기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구매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4월에 새로 나올 거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그때가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전체 가격의 하락세,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끝나면서 이게 가격 하락기, 대세 가격 하락기에 접어든 것 때문에 이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 좀 빨리 나타났다는 게 이번 어닝 쇼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비해서 근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전분기 물론 이제 기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런 영업이익이 이런 상황이 올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대세적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서 전체가 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가지고 서버를 증설하고 이게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구입하던 이런 호황은 이제 접어들고 이제는 다른 부문으로 이제 이 반도체의 주력이 옮겨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좀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력이 바뀐다라는 건요. 계속 수요가 이쪽 분야에서 올해 수요가 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수요가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그 실적이 급감하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고도화되고 집적화되면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제 이걸 다각화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쓰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 4분기처럼 뭐 전분기 대비 40%씩 실적이 줄어드는 이렇게까지 크게 줄어드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기저 효과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약간 더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좀 궁금해했던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번에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화될 거다. 특히 첨단 쪽 분야가 특히 더 그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반사이익을 누가 볼 것이냐.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게요. 이게 자꾸 기대 효과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근거가 없이 기대 효과 쪽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그걸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대 효과입니까? 그냥? 이게 사실 우리의 기대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근거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반영. 그러니까 화웨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라이벌이 예. 좀 이 제재를 받으니까 그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회사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휴대폰을 만들긴 하죠. 예, 근데 그리고 화웨이가 5G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장비 쪽이라면서요. 통신 장비 통신 중개업. 장비 쪽. 예, 이쪽입니다. 그럼 예.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에서도 좀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LTE에서 11%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2020년까지 5G에서 20% 정도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세계 1위로 지금 20% 이상을 사실은 5G에서는 더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사실 솔직히 이대로 간다면 화웨이의 가격 경쟁력과 화웨이의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이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죠. 근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화웨이가 그렇게 막 그 전진하던 게 일종의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간격을 좀 빨리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한숨 돌리게 되었죠. 일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LTE 중계기를 5G 중계기로 넘기는 과정에서 LG가 이 시스템을 막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웨이를 구입한다 그러지만 나머지 KT라든지 SK는 삼성전자가 구매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반사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고를 한 것이 먹힌다면 특히 서구권에서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장기화 된다고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특히 5G 같은 이런 통신 장비 쪽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어제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의 조정을 위한 실무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잠깐의 한숨 돌리는 수준이지 과연 이 내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5G 싸움에서 삼성이 얼마나 빨리 캐치업할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삼성의 전략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삼성하면 반도체하고 휴대폰 생각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이 5G 그러니까 이게 통신 장비 쪽에서도 물론 뭐 아주 1, 2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갔다라는 거는 오늘 새롭게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얘기 좀 해보죠. 애플이 상당히 중국에서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삼성은 사실은 이미 먼저 중국에서 부진했거든요. 뭐 판매 증가율이 뭐 0%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급감한 이런 상황들이 삼성이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조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애플이 부진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라고 팀쿡이 얘기했을 때 그 과실을 누가 가져냐면 화웨이가 가져갔고 오포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화웨이나 오포, 비보 같은 중국의 내수, 중국의 현지 로컬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즉 10대 중에 한 대 애플이 안 팔릴 때 10대 중에 2대에 화웨이가 더 팔렸고 10대 중에 한 대에 오포, 3위 업체가 더 팔렸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삼성은 지난 5년간 100대 휴대폰 중국에 팔리는 100대 중에 20대가 삼성이 팔리다가 이제 20대가 이제 20분의 1, 한 대가 팔리는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100대 중에 한 대만 삼성전자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텐진에 핸드폰 공장을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 부분에서 인도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삼성전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 다각화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로는 매출에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예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드 때문이었고 그 전에 배터리 문제, 바람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때문에 급격히 마음이 식었는데 이제 중저가 시장 그리고 평준화되어 있는 기술 시장으로 이제 지금은 핸드폰 시장이 옮겨갔습니다만 향후 또 그런 전기를 잡으면 프리미엄 폰 일쪽도 그렇죠. 프리미엄 폰에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데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겠죠. 삼성의 좀 미래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정점 논란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가 삼성전자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뭐 근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확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걱정이 하여간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삼성이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도 아마 준비하고 찾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것들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지난 8월에 나온 게 이제 특히 AI 인공지능 분야 예. 그리고 전장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자동차 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 분야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예. 들어서 가전 이런 분야를 들어가지고 4대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AI, 전장 메모리 쪽, 바이오는 뭐 사실 좀 이미 싼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전장 메모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은 뭐 반도체 잘하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반도체도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다면서요?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야죠. 그래 쉽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 10조에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하만을 인수한다든지 하는 전장 부분에서의 앞선 기업들을 인수하는 사업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참 기술 추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착자는 기치를 세웠지만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글로벌 넘버 아니고 그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굳건한 강건한 위치이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의 반도체 이게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핸드폰 한 대에는 1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좋은 자동차인데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갈 때 2세대, 3세대로 넘어갈수록 반도체가 1000개, 지금 현재 아우디 A8 같은 데는 지금 1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 예, 1000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것이 4배, 5배 이렇게 그러겠네. 반도체 수가 더 고집적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이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전장 메모리 반도체가, 전장 반도체가요. 그럼 삼성이 명확하게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은 있는 거네요. 예, 이미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